자, 여러분, 개념완성 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완성 보면서 자꾸 선생님 이것도 해야 돼요? 여기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많더라고요.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진짜 이제 이거 내용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고, 교과서에는 없지만 이 내용을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추론하기 힘들기 때문에 개념완성이 있는 걸 미리 공부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다양하기 때문에 같이 잠깐 훑어보도록 할게요. 보기 귀찮으시면 그냥 다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다 공부하시면 되고, 이거 꼭 필수적인 영상은 아니에요. 혹시 과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과제부터 먼저 하고, 요거 나중에 점심시간이라든지 방과 후에 간단하게 보시고요. 과제부터 먼저 하고 올리셔야 일단 출석 인정이 됩니다. 과제는 하고 오세요. 자, 그러면 개념완성 내용 같이 한번 어떤 것들을 이제 스킵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개념완성 책에서 140쪽 꺼내시면 되겠어요. 140쪽 질병과 방어작용. 여기서부터 우리 시험범위죠. 자, 140쪽에 가시면 요거는 뭐 요약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거의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요약본은 다 하셔야 되고요. 141쪽에 가보시면 예시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예시 때문에 뭐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세균이랑 바이러스 뭐 이런 뜻은 우리 교과서에 나왔기 때문에 다 했습니다.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예시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결핵이라든지 뭐 세균성 나오면 당연히 세균일 거고, 그치? 이렇게 나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세균이란 말 나온 건 당연히 세균입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마찬가지죠. 이런 거 전부 다 바이러스고요. 에이즈 마찬가지고 바이러스, HIV 바이러스라는 거 때문에 생긴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거 바이러스적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원생생물 얘기할 때도 선생님이 그 아메바 얘기했었거든요. 그 진핵생물인데 단세포 생물 경우에 아메바 이런 거 말라리아 이런 거는 나중에 뒤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할 때도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수면병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막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수면병 걸린 거 아니에요? 하면서 아프리카에 가면 채채파리가 물어서 이 원생생물 감염돼서 수면병 한 달 내내 잠만 자다 죽어요.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죠? 네, 그런 거니까 예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균류라는 거는 이제 곰팡이 종류 같은 거, 진균 종류인데, 그래서 무좀 같은 거, 곰팡이성 피부 질환, 곰팡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 전부 균류니까 이런 예시 같이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변형 프라이온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거 광우병 같은 거, 사람 같은 경우는 크로이츠펠트 야구병 이런 거는 뭐 서술형으로 쓰라고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나오면은 그냥 나 그 들어본 적 있는데 그 프라이온 질병 아니야? 뭐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감염성 질병은 외부에서 뭔가 침입한 거니까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옆 사람한테 옮을 수 있는 거 이거 다 감염성 질병 요건 예시들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감염성인지 비감염성인지 구분해야 되니까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배우고 있었던 유전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옆 사람한테 감염되지 않아요. 비감염성 질병입니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장에 넘겨보실까요? 자, 넘겨서 143쪽에 가시면 이제 1차 방어작용이 나와요. 1차 방어작용이라는 얘기는요. 선천적인 거예요. 선천적인 거. 선천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거, 뭐 피부라든지 점막, 분비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생물 같은 거. 그다음 이런 거 다 했던 내용이에요. 염증 반응 이런 거.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맞아요. 이거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묻지 마시고 그냥 다 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갈까요? 자, 2차 방어작용은요. 일단 1차가 뚫렸어. 피부가 뚫렸단 말이지. 또는 점막이 이제 기도의 점막이 뚫리고 나면 내 몸속으로 드디어 바이러스 세균이 침입을 해버렸어요. 슬프게도. 이제 그럴 경우에 일어나는 겁니다. 2차 방어작용은요. 특이적입니다. 네, 특이적이라는 얘기는 가린다는 얘기예요. 이 세균한테는 이 무기, 저 세균한테는 저 무기, 그 바이러스한테는 그 무기 이렇게 가린다는 얘기가 특이적이라는 얘기고요.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방어작용입니다. 2차 방어작용 안에 보시면 요게 애들이 1차 침입했니, 2차 침입했니에 따라서 두 번째 침입한 거를 이제 2차 면역이라고 하거든요. 1차 처음 침입한 거 1차 면역, 두 번째 침입하면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해서요. 요거 기억세포가 관여한다 했었어요. 그래서 요게 백신의 원리가 된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당연히 요 부분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그래프 중요하죠. 우리 수업 시간 했던 거예요. 자, 145쪽에 가시면요. 요거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스킵하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책에다가 막 이렇게 XX 막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요거 참고하실 날이 올 거예요. 이게 만약에 3학년 가가지고 수능 준비하다가 공부할 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학평에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료 제시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나온 다음에 한번 볼까 하고 자세하게 복습할 때 보세요. 너무 막 X 해가지고 잘라버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 당연히 ABO식 혈액 판정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혈청이란 말이 나와가지고 질문이 한 번씩 들어오던데, 우리가 혈액은 그 놔두면 이제 깔아앉는 건더기 혈구가 있고요. 물론 연신 분리해서 깔아앉습니다. 위쪽에 뜨는 이제 액체 혈장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액체 성분이고, 이게 고체 성분. 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거. 요런 건 알고 있죠, 여러분. 네, 혈장 성분에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 요런 응집소가 들어있단 말이죠. 요런 응집소. 그러면 실험을 하려면 혈장 갖고 오면 되겠네요? 네, 안 돼요. 왜냐면 혈장은 가만 내비두면 굳어요. 굳어서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혈장을 굳지 않도록 혈장에 있는 혈액 응고 성분을 빼버린 거예요. 빼버리면 이 혈장은 이제 더 이상 굳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액체로 유지가 가능해요. 실험실에서 쓸 수 있어요. 네, 그거를 혈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하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혈장, 혈청이 뭔지 궁금하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뒤에도 당연히 다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뭐 선생님이 뭐 어떻게 봐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거 공부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힘들기 때문에 다 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다. 전부 다 보셔야 되고 당연히 문제도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자, 다음 단원으로 아예 가겠습니다. 다음 단원 가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 단원 마무리 문제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여기 단원 마무리 문제 보시면 시험범위 안 들어가는 내용도 있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디 갔냐. 넘어가서 단원 정리하면 여기 157쪽. 요거는 안 들어가는 거죠. 범위에 저번에 들어갔던 내용이잖아요. 요건 안 해도 돼요. 요건 안 해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시험범위 들어가는 내용이 어디부터 가죠? 네네네네네 쭉 가서 160쪽에 있는 요 두 문제는 시험범위 들어가는 내용이네요. 요런 거는 보셔야죠. 당연히 시험범위 들어가는 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유전 파트로 바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유전 파트 양보할 게 거의 없습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다 하셔야 돼요. 약 올리는 건 아니고요. 진짜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다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네, 165쪽에 있는데요. 요거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165쪽에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한테 이거 인산기 어떻게 생겼니? P 하나에 O가 4개 붙어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분자식 쓰라고는 안 해요. 쓸 필요 없어요. 쓸 필요는 없고요. 네, 생긴 걸 보고 염기, 당, 인산, 당, 염기 요 3개 붙은 걸 뭐라고 한댔죠? 네, 뉴클레오타이드. 요런 이름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그치? 요거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붙어서 된 거다라는 거 정도. 이런 숫자 외울 필요 없고, 네. 그렇게 해서 이중 나선 구조를 만들어냈다라는 거. 요거 뉴클레오타이드 당 인산 염기가 1대1로 결합한 거다. 뭐 요 정도 알고 계시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넘겨보시면 뒤에 뭐 유전자, 염색체 뭐 이런 거 있고요. 당연히 다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획형 분석 이거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포 주기로 가볼까요? 세포 주기 가시면 168쪽에 세포 주기 간기, 지원기, S기, 지투기 다르다고 했었어요. 복제 일어나는 시기 이거 S기로 했었고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세포 종류에 따른 세포 주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이거 뭐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 없고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발생 초기에는 빨리 분열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 생장 없어요. 생장 없고 그냥 계속 개수만 늘리기 때문에 세포가 분열하고 이렇게 한다 얘기예요. 이게 원래는 분열하고 나서 각각 커지고 다시 또 분열해가지고 또 커지고 하는데 요 분열 초기에는 커지는 생장 시기가 없이 계속 분열해서 개수만 늘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나요? 그 다음에 세포 주기 조절의 이상 요거는 좀 봐두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자료 제시형으로 문제가 한 번씩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암세포 무슨 말이냐면 세포 주기가 원래 지원기 지원기를 다음에 지투기가 아니죠. 지원기 다음에 애들이 좀 쉬고 있다가 생장하고 있다가 복제를 한번 해볼까? 분열을 하기 위해서 S기 복제하고요. 그 다음에 분열에 필요한 물질들 만들어 생장하고 그 다음에 분열을 해요. 분열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지? 다시 지원기로 돌아옵니다. 나 분열했으니까 이제 다시 자라야지 생장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 생장 다 한 것 같고 다음 자식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우리 다음 딸세포 만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분열 준비해보자. 복제하자. 이렇게 하고 애들이 좀 쉬었다 가고 그러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세포예요. 그런데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쉬지 않습니다. 정상세포 같은 경우는 쉬었다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 층으로만 분열해요. 보이나요? 이렇게. 접촉 저해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옆에가 막 다 부딪히잖아. 야 좁아 그러면 좀 저리로 가봐.
우리 세포가 좀 충분히 많이 있구나. 그럼 더 이상 딴 세포 안 만들어도 되겠네? 더 이상 분열 안 해도 되겠네? 라고 분열을 안 하고 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만약 이것들이 수명을 다하거나 사라졌다. 뿅 없어지면 옆에 부딪히던 애가 없어지네? 아, 그러면은 좀 분열 다시 해야 되겠다. 세포 주기 진행 여부가 조절이 되는 애들인 거예요. 분열하는 게 조절이 돼요. 필요할 때만 분열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되겠죠? 필요할 때만, 필요시에만 분열. 근데 암세포는 이게 고장났어. 애들 주변을 살필 수가 없어. 그래서 분열했잖아? 분열하고 나서 성장하다가 말고, 야, 나 또 분열할래. 분열. 하다 말고 또 분열. 야, 옆에 비좁아 죽겠는데 계속 분열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열해가지고 원래 자기 역할을 이제 부여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분화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분화. 예를 들면 내 간세포가 선생님 간에 있는 세포들이 야 우리 간세포 좀 요새 모자란 것 같아. 분열할까? 분열해가지고 새로 태어난 딸 세포가 짠. 나 이제 간세포로서 기능을 해야지 하고 간세포로서 생장을 해야 돼. 그게 분화인데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어. 분열하고 난 다음에 주변 살피지 않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기도 전에 그냥 또 분열해야지 또 분열해 또 분열해야지 하고 계속 분열하는 거에서 이렇게 덩치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시에만 정상세포는 필요시에만 분열하는데 얘는 그냥 비정상적으로 계속 분열하는 게 암세포예요. 그래서 이게 암세포는 계속 분열하다 보니까 숫자가 엄청 많아지겠네요. 그래서 여기 비대한 조직이 막 생기는 거예요. 종양 덩어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암이에요. 되겠죠. 그럼 암세포라는 거는 세포가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분열 못해서 생긴 게 아니라 세포가 너무 분열을 많이 해서 생긴 겁니다. 이렇게 분열 많이 하고 있는 애한테 막 보약 같은 거 먹이면서 영양분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뭐 암세포 키워주는 거지. 야, 암세포야 많이 먹고 쑥쑥 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암 환자들한테는 막 고영양분에 뭐 보약 먹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절대. 네, 이런 거 특징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요거는 잘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교과서에서 빠졌지만 자료 제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식으로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 169쪽으로 가볼까요? 네, 사실 이제 이 다음부터 선생님 도와줄 게 별로 없어요. 다 하셔야 돼, 다 하셔야 돼. 다 하셔야 되고 우리가 동물세포랑 식물세포의 와중에 세포질 분열하는 방법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네, 지금 안 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하지만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앞으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 시험도 내겠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핵형 분석하기 이것도 한번 꼭 해보세요. 여러분 핵형 분석은 우리 문제가 자주 나온 내용이니까 여기 암세포 문제도 있네요. 요거 문제 풀려면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 넘어가서 쭉 넘어가가지고 요런 그래프 문제도 잘 풀어보세요. 우리 시험 문제도 있었던 내용이죠. 학평 문제랑 이런 거에. 그 다음에 또 쭉쭉쭉쭉쭉 넘어가가지고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생식세포 분열에서 여러분들 또 질문하는 게 있지. 선생님 요거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요거 중3 때 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는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나오지 않더라도 곁들여서 물어보는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무성생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 생식세포 수정이 없는 거예요. 생식세포 수정되는 과정이 없는 게 무성생식이고 있는 게 유성생식입니다. 우리가 배운 거는 지금 유성생식이에요. 생식세포가 있고요. 그 생식세포 수정을 통해서 자손 만드는 이게 유성생식인데 우리가 배운 건 요건데 무성생식도 있더라. 요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보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유성생식, 생식세포 만들려면 당연히 감수 분열해야 되는데 감수 분열을 1분열, 2분열, 2번 분열한다고 했었어요. 2번 분열하는 과정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요 그래프 문제 잘 나온다고 잘 반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하게 되면 유전자, 염색체 개수가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 했었고 비교하는 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당연히 요 그래프 중요한 거네. 표 이거 나갔네. 요거 영상 보신 분들 요거 공부 열심히 해두시면 유리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가지고요. 생식세포 형성하다 보니까 유전적으로 다양한 애들이 나오게 되겠더라. 왜냐면 무작위적으로 분리되니까. 수정도 무작위적으로 되니까. 이거 우리 했었죠. 수행평가 때.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런 거 자손 전달되는 과정 이런 것도 해보시고요. 자, 문제도 풀어보시고요. 할 게 많죠, 여러분. 한 단원이 아이고 미안해요. 한 단원이 내용이 정말 많은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자를 수가 없어요. 잘라봤자 어차피 반 잘라가지고 반만 시험 된다고 해봤자 이 문제 연동된 문제가 자꾸 나와요. 이거 뭐를 못 풀어.
이거만 내려고 해도 어차피 이거 모르면 못 풀어요. 그래서 결국 두 개를 다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범위를 줄여주지는 못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차피 1.25 단원이기 때문에 분량은 평소랑 똑같은데 내용 자체가 좀 깊어서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중학교 때 열심히 했던 분들은 조금 편하실 거예요. 예, 해놨으니까 도움되는 게 있어야지. 자, 그 다음 상염색채 유전으로 가십시다. 자, 190 몇 쪽이죠, 이게? 상염색채 유전이? 199쪽이요. 네. 199쪽에 가셔서 상염색채 유전 가시면 쌍둥이 요거 수업시간 했죠? 요거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수업시간 한 거 교과서니까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요런 표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요거 외우시지 마세요. 뭐 굳이 뭐 해야 되면 문제에서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알겠지? 단순하게 암기해서 푸는 문제 안 나옵니다. 요것도 기억나시죠? 가게 됐던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아이고.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 요거 잠깐 볼까요? 다인자 유전. 우리 교과서에서 다인자 유전 선생님이 설명만 간단하게 했었는데요. 다인자라는 거는 유전자 한 쌍이 아니고 여러 쌍의 유전자가 관여를 해요. 게다가 얘가 환경의 영향까지 받아요. 그래서 인자가 여러 개라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게 전부 다인자 유전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키가 큰 애, 작은 애, 끝 두 가지니까? 아니죠. 큰 애부터 작은 애까지 연속적으로 큰 애, 조금 덜 큰 애, 좀 덜 큰 애, 중간보다 약간 작은 애, 중간보다 약간 작은 애, 또 작은 애, 더 작은 애. 이거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중간 딱 끊어지는 내용이 아니잖아. 그런 전개분포 곡선을 나타낸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능, 피부색, 몸무게, 지문선 수 등등등 사람의 유전의 대부분은 다인자 유전이거든요. 자, 이거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여기 책에서요.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사람 피부 색깔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 쌍의 유전자가 A, B, C라는 세 쌍의 유전자가 피부 색깔에 영향을 준다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대문자가 있으면 매우 짙은 색깔이고 소문자가 있으면 매우 옅은 색깔이 완전 하얀 색깔, 완전 까만 색깔을 볼게요. 자, 얘네들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요. 이렇게 만들어져.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이렇게 만듭니다. 이거 둘이 수정하면요. 네, 요거 흰 거 두 개에 흰 거 세 개 받을 수 있고요. 맞죠? 생식세포가요. 흰 거 두 개, 까만 거 하나 있는 생식세포 가능하죠. 그 다음에 흰 거 하나에 까만 거 두 개인 거 가능합니다. 맞죠? 이렇게 8가지가 총 나올 수 있어요. 생식세포가. 요게도 얘도 생식세포가 8가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수정하게 되면 요렇게 뭐 64칸, 88, 64, 64칸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하얀 것만 받은 애가 64 중에 1, 다 까만 것만 받는 애 64 중에 2, 그 다음에 하나만 까만 거 받는 애가 여기 있죠. 이런 애들. 어디 갔어? 이런 애들. 또는 뭐 이런 애들. 세어보면 6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구나. 세 쌍만 영향을 준다고 쳐도 몇 가지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형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4쌍이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이게 10쌍이면 살 수가 없겠지. 게다가 환경 영향까지 받으면 이거는 A 아니면 B라고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성염색체 유전. 예, 다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뭐 빼드릴 게 없어요. 종록생명 유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당연히 다 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쭉 가서 가계도 분석. 그다음 멘델 요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원격 때 했었죠. 멘델 유전 법칙은 멘델 유전 법칙 자체를 문제에서 묻진 않지만 사람의 유전이 멘델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셔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적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누적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염색체 이상과 유전자 이상. 여기서도 사실 다 하셔야 돼요. 돌연변이 우리 배웠던 내용이고요. 교과서에 있던 내용이고요. 염색체 구조 이상 배웠고요. 기억나죠? 요거 알파벳 보고 찾는 거. 그 다음에 예시론 요거 하나만 선생님 보여드렸어요. 네, 요것만 대충 보시면 돼요. 그다음 염색체 숫자 이상은 염색체 수가 이상하려면은 요렇게 다음 2분열에서 일어난 경우, 1분열에서 일어난 경우 구분해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이 책에는 숫자가 그냥 이상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숫자가 배로 이상한 게 2n이 3n 되고 3n이 4n 되고 시험문 수박처럼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만 배웠어요. 다운증후군이랑 그 다음 뭐 에드워드 증후군, 클라인펠터 터너 증후군 이거 배웠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표 한 방에 정리가 잘 돼 있네요. 배수성 돌연변이라는 거는 뭐 3n, 4n 이런 거 있잖아. 교과서에서 이거 봤죠. 시험문 수박. 요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지. 됐죠? 유전자 이상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외울 필요 없고요.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유전자 돌연변이 예시 뭐 있었냐면 네 낭성섬유증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헌팅턴 무도병 있었고요. 맞나요? 알비노증 있었고요. 기억나요? 네, 페닐케토뉴증 이런 거 있었고요. 교과서에 있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교과서에 있는 거.
요거 대표적인 예시, 요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지.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거니까 이 예시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도 보면 그림이 있는 남모형 적혈구가 여기 길막해가지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그런 얘기 있었죠.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자세한 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잼만 알고 있으면 되고 얘네들이 전부 다 무슨 이상?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요거 두 개는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양수검사랑 태반 육모막 검사 둘 다 핵형 분석 가능하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건 누구? 네, 요거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이거 알고 계시면 될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기 뭐 다 왔어요. 벌써 끝이에요. 다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 하셔야 되고 문제 다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깊어서 그렇지 이게 내용을 요약하면 얼마 안 돼요. 지금 20분 만에 우리 시험범위 내용 다 요약한 거잖아 결국은. 힘을 좀 내시고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더 외우기보다는 차라리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 풀 때마다 자꾸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문제 안 풀어보면 절대 시험 문제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을 좀 내시고 잘 모르는 문제는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프린트 풀어서 프린트에 있는 문제 질문할 거 댓글로 남기라고 했는데 아직 한 명밖에 안 남겼어요. 남겨야 선생님 빨리 풀이 영상 올려주거든요. 얼른 풀어가지고 올려놓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